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공공기관 부지가 문중 묘역을 침범한다고 민원이 들어오자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묘역 벌초를 해온 곳이 있습니다. 영월 구규림 관리소인데요. 산불을 끄는 특수진화대가 4년 동안 벌초에 동원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 구규림 관리소의 산불 특수진화 대원들이 각자 제초 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에 나섭니다. 작업이 끝나면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고하는데 난데없이 문중묘에 풀 베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보고입니다. 이들이 작업을 한 곳이 영월에 기반을 둔 문중의 묘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입인데 조성료도 깎이는 것도 잘 안 깎이는데 남의 그 조성료까지 우리가 깎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서로 많이 나와가지고 산불 특수진화 대원들은 지난 4년 동안 봄, 가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문중묘를 벌초했습니다. 구규림 관리소가 침범한 묘역뿐 아니라 영월읍과 남면 등 3곳에 있는 15기가량의 묘역에 12명의 특수진화대 중에 10명 이상씩 매번 동원됐습니다. 2020년에 문중에 항의가 있은 뒤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가 된 건 구규림 관리소의 이 옹벽입니다. 옹벽 일부가 문중 땅과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측량을 해보니 옹벽과 컨테이너 등 69제곱미터가량이 문중 땅을 침범했다며 옹벽을 무너뜨리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시 구규림 관리소는 땅 사용료를 지불하려 했지만 면적이 작아 법에서 정한 사용료가 연 17,000원에 불과했고 문중에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장의 매입 역시 어렵게 되자 당시 소장은 문중 측에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대체하는 수목 간벌과 임도 제초 작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장 개인의 명의로 했을 뿐 소장 직위는 찍히지 않았지만 계약은 4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올해는 진화대원들의 항의로 동원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계약직 직원이 나갔습니다. 통상적인 벌초 비용은 한 기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15기면 연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인데 한 해 사용료 17,000원이면 되는 걸 부당노동 문제까지 만든 셈입니다. 영월 구규림 관리소는 당시 소장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직원을 벌초에 동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협의를 통해 문중 땅 2,100제곱미터가량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중 측은 기관과 협의 중인 사안을 언론이 취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횡성, 영월, 평창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영서 지역에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횡성과 영월, 평창이 영하 12도, 원주도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의 정확한 수령이 1317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최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반계리 은행나무의 정확한 수령을 알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해 나무의 수령이 1317년으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수령 추정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라이다 스캔 조사를 활용한 디지털 생장 정보를 활용해 반계리 은행나무의 수령을 측정했습니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높이 32m, 둘레 16.27m로 1964년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수령이 800년가량일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고3 학생들의 수능 성적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작년 수능 성적도 전국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1등급 비율은 국영수 모두 소폭 올랐지만 수학을 제외한 국어와 영어는 2, 3등급의 비율이 더 내려갔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88개 고등학교에서 제출받은 수능 성적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2022년부터 올해 세 번째입니다. 주요 과목인 국영수 영역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 비율이 모두 소폭 증가했지만 2, 3등급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어 1등급 비율은 1.6%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영어 1등급 비율도 3%로 0.5%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취약 과목인 수학 1등급 비율도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 3등급 비율까지 넓혀보면 국어와 영어는 모두 내려갔고 수학만 1, 2, 3등급 모두 오른 것이어서 상위권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힘들어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 최상위권 비율이 오른 것이라며 2, 3등급 학생 비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1등급 최상위권 학생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 만점 표준 점수가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수능이 쉬워진 데다 자기주도형 학습 지원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현재 기회균형 전형을 빼고는 100% 수능 최저를 맞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의 과목 선택 측면에서 보면 올해도 자연계열 진학에 필요한 미적분과 기하학을 선택한 강원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 수급 문제로 인문계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문계열의 학과 공부들로 학생들이 치중할 수밖에 없고 역시 수능도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온라인 학교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강원 지역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학생들의 최저 등급 충족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 과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강원도민들은 강원도 몫의 국회의원 8석 가운데 6석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몰아줬는데요. 12.3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강원도의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도민들의 선택은 6대2로 원주 을과 춘천 갑을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갑 박정하, 홍횡영평 유상범, 춘천 갑 허영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원주 을 송기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5선의 권성동, 4선의 한기호, 3선의 이철규, 이양수까지 5 의원들을 줄줄이 배출하며 강원도의 정치 역량을 키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민들은 변화보다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강원도 민심도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이후 박정하, 송기현, 허영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하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정하는 원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차 탄핵안은 결국 통과됐지만 시민들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민심을 저버린 국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당 해체를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윤석열 지지자였습니다. 정말 부끄럽고요. 12월 3일에 계엄 선포된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매서운 추위에도 매주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거리로 나와 내란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집회도 일부 열리는 등 드러내지는 못해도 여전히 보수를 지지하는 도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내년 조기 대선까지 예견되는 상황. 강원도의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원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산후 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원주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하는 산모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운동시설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원주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고 출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설 피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횡성군 안흥면과 둔내면에 대해 2년 동안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주택 등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고 토지나 하우스 등의 가건물은 50%가 감면되며 피해 지역 500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인 횡성군청 토지재산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성인 PC방의 불법 환전 행위를 촬영한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50대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원주와 춘천, 강릉 등의 성인 PC방을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불법 환전 장면을 촬영한 뒤 강원랜드 소속 단속 요원인 척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 4명에게 8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주 5명으로부터 1,25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말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얼굴 없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익명의 후원자는 지난 24일 새벽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현관에 별도의 메시지 없이 라면 20박스를 쌓아두고 갔습니다. 원주시는 후원품을 단계동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